아예 안 보고 오는 거랑 좀 다르니까 다음부터 꼭 봐야 돼야겠지? 나머지 안푼 문제에서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최대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이거 다 못 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또 51번부터 다시 봐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일단 얘를 체크해야지. 강화하는 분자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다 꼭 미추를 쳤어야 되는 거고, 그럼 분자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분자량을 써주고, 그 다음에 전체 분자수가 0.5, 0.25mA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분의 1몰이라는 거지. 4분의 1몰일 때 질량이 15g인 거니까 1몰일 때는 질량이 60이겠네. 그치? 근데 분자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60이겠다. 그치? 그럼 얘는 1몰 있다는 거네. 질량이 60인, 분자량이 60인데 질량이 60이야. 그럼 얘는 1몰 있다는 거니까 얘가 NA개가 되겠네. 맞아? 이게 흐름이 있잖아, 흐름이. 하나하나. 그럼 1몰일 때 A의 질량이 36이래. A3C인 건데 A3C가 1몰 있을 때 A의 질량이 36이라고 했으면은 A3C에서 A의 그러니까 분자량 원자수가 A는 3개 있는 건데 36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원자량 같은 경우는 12가 되겠지? 3개 있을 때 36인 거니까 A의 원자량은 12가 될 거잖아. 나머지 C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빼주면 되는 거니까 24가 되겠네. 전체 60에서 36 빼게 되면 24인 거잖아. 지금 1몰인 거니까. 그 다음 가에서 지금 질량이 15g인 건데 지금 4분의 1몰일 때인 거잖아. 그럼 4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1몰 있을 때 원자량인 거니까 1몰 있을 때 12인 거잖아. 근데 지금 4분의 1몰일 때는 몇이라고 하면 돼? 4분의 1몰 있을 때는 3이네 3. A가 3이네. 그러니까 A의 분자당 원자수도 한 개인 거니까 A 질량 여기 기억이 3이 되겠지? 그래서 맞을까? 그치? 그렇지? 이거고 맞고 원자량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도 구해주면 되겠네.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질량이 12g인데 가에서 질량이 12g인데 잘 봐봐. 가에서는 AB2야. 근데 여기 전체 질량에서 A의 질량을 빼주면은 B의 질량인 거잖아. 근데 B의 분자당 원자수가 2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몰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몰인데 얘는 전체 분자의 몰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가 2인 거니까 맞을까? 얘가 원자량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맞아? 맞아? 나오면 맞을까? 아니잖아. 지금 4분의 1몰일 때가 4, 잘 봐봐. 여기 전체 질량에서 A의 질량을 빼게 되면은 B2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B2의 질량. 그 B2의 질량이 10이야. B2의 질량이. 그럼 B2의 질량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는 B의 질량이 궁금한 거니까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거는 지금 4분의 1몰일 때인 거니까 전체에다가 4를 곱해줘야지만 B의 원자량이 나올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B2의 질량, 그치?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B2의 질량, 여기까지는 B의 질량, 여기까지는 B1몰의 질량. 그러니까 B의 원자량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을까?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24가 되는 거니까 1대 2대 2인데 3번이 되는 거였어. 그렇지? 그래서 B의 원자량 어떻게 구하는 것까지 잘 봐주고, 흐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까지도 잘 봐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52번 같은 경우에도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질량당 원자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줬다는 의미인 거야. 일정한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거지,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1g을 맞춰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질량을 전부 다 1g으로 맞춰주는 것도 똑같이 단위 질량당
부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했을 때 얘를 만약에 1g당 부피라고 해봐요. 1g당 부피. 그럼 1g당 부피라고 하면은 1g당 부피. 그럼 1g분의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분의 V. 1g당 부피인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 단위 질량당이면 원래는 질량이었는데 다시 써볼게. 단위 질량당 부피였었는데 얘가 만약에 단위 질량인 거니까 1g이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지금 질량분의 부피인 거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밀도분의 1인 거지. 밀도분의 1. 얘가 밀도분의 1이네. 좀 기억에서 또 밀도비도 물어봤으니까. 그럼 단위 질량당 원자수 얘는 어디서 많이 봤어? 얘가 만약에 1g이라고 해봐.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잖아. 1g당 원자수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렇지.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말로 깔끔하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단위 질량당 원자수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분자량은 얘가 지금 2고 분자량 2고 분자당 원자수는 2지? 그럼 얘가 1이 되겠네. x는 1이 되겠고 그 다음 y 같은 경우 그냥 y인데 그럼 분자량이 지금 4라고 나와 있고 분자당 원자수 1인 거니 4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 x2z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a라고 그냥 나와 있고 분자당 원자수가 3이지? a분의 3. 근데 여기에는 지금 상대값으로 나와 있죠. 상대값이니까 비율로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거는 1이고 4분의 1이고 a분의 3인 건데 걔가 비율로서는 d 대 3대 2가 된다는 거잖아. 1대 4분의 1대 a분의 3이 d 대 3대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값인 거니까 상대값인 거니까. 그럼 봐봐. 지금 d를 구하려고 하는데 d를 어떻게 구하지? d를 어떻게 구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1로 구했잖아. 1, 4분의 1, a분의 3이라고 구했어. 근데 여기는 d라고 나와 있고 3이라고 나와 있고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d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비례식으로 쓰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비례식을 썼다고 해보자. 그럼 d 대 1은 3 대 4분의 1이라고 쓸 거잖아. 그렇지? 맞아? 맞지 않아? d 대 1은 3 대 4분의 1 이걸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비례식으로 쓰는 거 맞는데 이게 비례식으로 쓰면은 한번 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 다음에 계산 풀이를 이렇게 밑에다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d랑 3이랑 1이랑 4분의 1 사이의 관계가 궁금한 거잖아. 상대값으로 몇 대 몇일 거지? 그치? 그럼 비례식을 굳이 세우지 말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몇 배가 됐어? 4배가 된 거지. 여기서 4분의 1에서 1이 되려면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비례식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곱하기 4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비례식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굳이 비례식을 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몇 배가 되는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 d가 바로 12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워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몇 배가 되는지만 보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굳이 비례식으로 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몇 배가 되는지 보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거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10이고 여기 4분의 1, 3인 거니까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12. 그럼 여기는 여기로 갈 때 1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2분의 1. 12분의 1. 그럼 여기도 12분의 1인 거지. 2 곱하기 12분의 1을 해주는 게 a분의 3이라는 거야. 비례식을 굳이 세우지 말고. 그럼 6인 거니까 a분의 1이 18분의 1이 되겠네. 그럼 a가 18이 되겠네. 비례식을 세운다는 게. 그럼 그렇게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랑 c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와 있는 거는 밀도분의 1이 나와 있는 거잖아.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밀도분의 1이라고 읽을 거야. 근데 밀도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도 질량도 안 나와 있고 부피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밀도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겠지?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
왜냐면 우리 제일 앞에 분자량의 비율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분자량의 비율을 한번 써주게 되면은 분자량의 비율을 역수치해서 써줄게. 그러면은 2분의 1 대 2로 나누게 되면은 다시 천천히 섞거든요.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1 대 2 대 9가 되는 거잖아. 근데 분자량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분의 1 대 2분의 1 대 9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를 정리해서 써주면은 18을 곱해주면은 18대 2대 2가 되겠다. 그렇지? 분자량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왜냐면 얘가 분자량분의 1이랑 똑같은 거잖아. 비례하는 거죠. 얘가 분자량분의 1이랑 비례하는 거니까. 왜? 밀도가 분자량이랑 비례하는 거니까. 그 18대 9대 2네. 18대 9대 2가 비율인 건데 저기 18이라고 나와 있잖아. 맨 첫 번째가 18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B랑 C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있네. 얘가 9고 얘가 2라는 거지.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단위 질량과 부피라고 했으면은 걔가 밀도분의 1이라는 거고, 단위 질량과 원자수라고 하면은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인 건데, 여기서 또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에 비례하는 것인 거니까 밀도분의 1이 결국에 분자량분의 1이라는 거를 알고서는 이 분자량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각각의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밀도비를 물어봤으니까 x2랑 x2z의 밀도비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밀도분의 1은 나와 있잖아. 밀도분의 1은 지금 x2가 18이고 x2z가 2잖아. 근데 밀도 같은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줘야 되는 거니까 밀도 같은 경우는 2대 18이 되는 거니까 1대 9가 맞네. 1대 9가 맞고, 그럼 a는 b 곱하기 c다. a는 b 곱하기 c 맞네. D는 C의 4배다. D가 12인 건데 C가 2인 거니까 6배인데? 틀린 거죠? 3번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2번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53번은 괜찮지 않을까? 53번? 53번은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면 될까? 뭐야, 한 번씩 해볼까? 은서부터 돌아가면서 해볼까? 은서가 처음에 53번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입 자체가, 문제 도입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잖아? 가는 이원자 분자다? 여기 밑줄 쳤을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가는 이원자 분자인 건데 원소 A랑 B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는 그냥 A, B라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 다음 나는 모르겠어. 근데 가래봤더니 지금 그래프가 A의 질량이랑 B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A, B잖아. 가는 A, B야. 근데 A의 질량이 14고 B의 질량이 16이라고 하는 건 얘가 지금 1대1로 되어 있는데 질량 B가 14대 16이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원자량 B가 나오는 거잖아. 원자량 B. 원자량의 비율 자체가 A 대 B가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4대 16이라는 거니까 7대 8이라는 거네. 맞을까? 1대1로 되어 있잖아. 1대1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는데 질량이 14대 16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원자량이 7이고 8인 건 아니지만은 비율 자체가 7대 8인 거는 맞잖아. 원자량 비율이. 그치? 맞아? 그러면은 나를 봤더니 A의 질량은 7이고 B의 질량이 16이래. 근데 우리가 원자량 B가 7대 8이라고 구했어. 그럼 나는 뭐가 돼? 나오나? 7대 16 맞는데, 그러니까 나의 그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AB2가 되겠지. 우리가 원자량비를 여기서 7대 8이라고 구했으니까 7대 16이라고 나와 있으면 B가 2배 있다는 거잖아. 2개 있다는 거잖아. 가에 비해서. 나가 AB2라고 하는 것까지 구했네. 그 다음 문제를 봤을 때 원자량이 지금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7대 8이라고 했었고,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수입니다. AB2 인 거니까 A 대 B가 1대 2가 맞잖아.
그렇지? 1대2 맞고 1g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1g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은 무슨 말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 질량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어도 똑같다는 거야. 단위 질량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어도 똑같은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럼 결국에는 같은 질량이랑 결합하는 B의 질량이 가랑 나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잖아. 그럼 같은 질량의 A랑 결합하는데 지금 같은 질량 아니야? 지금 같은 질량인 거잖아. 왜냐면 분자당 A 원자수가 같은 거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B의 질량은 누가 더 커? 가랑 나중에서? 그래서 누가 더 큰 거지? 나가 더 큰 거잖아. 나가 B가 2배 더 많은 거니까. 그렇지? 나가 더 큰 거니까 얘는 틀린 거지. 지금 A가 2배, 아니 지금 A는 동일하게 있으니까. 어차피 단위 질량인 거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 많은 거니까 나의 질량이 더 큰 거지. 그렇죠? 그래서 53번에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54번은 개념이잖아, 그냥. 54번은 지금 0도씨 1 ATM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나의 부피를 물어보면 몇이라고 해야 돼? 22.4m. 왜지? 22.4는 아닐 것 같은데? 1몰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때 1몰의 부피가 22.4L인 거고 지금 가랑 나에는 얘는 4개 들어있고 얘도 4개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1몰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22.4L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꼭 22.4L일지는 모르는 거고 가와 나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4개 들어있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는 가와 나와 같다. 지금 0도씨 1 ATM인 거니까 1몰의 부피가 22.4L로 갔겠지? 근데 지금 1몰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1몰의 부피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1몰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1몰의 질량은 뭐 얘기하는 거야? 분자량 얘기하는 거지? 그럼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그 질량을 몰수로 나눈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O2랑 CO2인 건데? 그럼 O2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몇이야? O2 분자량 몇이야? 그렇지 32잖아. CO2는 44잖아. 그럼 나보다 크네. 나보다 큰 거지. 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밀도를 물어봤는데 누가 봐도 부피랑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랑 비례하는데 이걸 쓴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계속 쓰고 있는. 그럼 분자량 같은 경우 지금 나가 더 큰 거니까 틀렸는데. 밀도를 구할 수가 없어. 밀도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자량을 이용한다는 거지.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전체 원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아니 가보다 나가 크다. 전체 원자수.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분자수는 지금 4랑 4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분자당 원자수가 얘는 2고 얘는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8대 10인 거니까 나가 더 크네. 그렇지? 5번이 맞는 거니까는 지금 4번이 되겠지. 4번. 4개가 아닌데? 5개인데? 5개네? 선생님 잘못 봤네. 어쨌든 뭐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4개라고 선생님 잘못 썼어. 여기 5개인데? 5개인데? 근데 어쨌든 뭐 비율 구하는 게 아니니까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5번 봤을 때 지금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뭐로 알 수 있는 거야, 정원아?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용기래. 그럼 그걸 보고서 뭐로 알 수가 있어? 뭐라고? 저 찍지 말고. 그거 아직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개념이. 응?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래. 그럼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지훈아 뭐를 알 수 있는 거지? 같은 온도 압력인데 부피도 같대. 가랑 나랑 다가.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다원아 뭘 알 수 있는 거지? 밀도? 왜? 왜 밀도를 알 수 있어? 밀도도 뭐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얘만 보고서 이 문장만 보고서 이 문장만 보고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뭐라 그랬지?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을 다 주는 건데 부피가 같대. 그럼 부피랑 뭐랑 비례하는데?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랑 비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몰수잖아, 몰수. 근데 부피가 같대. 그럼 몰수가 같다는 거잖아.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아까 한 20분 전에 얘기했잖아. 응? 이 문장만 보고서 아 가나다의 몰수가 동일하다는 말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문제 들어가기 전에 밑에 그림 보기 전에 얘를 읽고서 아 그럼 몰수 동일한 거네가 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 같은 경우에는 몰수 곱하기 몰질량인 거잖아. 근데 어차피 몰수가 동일한 거니까 이 질량이랑 몰질량이랑 비례하는 값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질량인 거잖아. 근데 몰수가 똑같대. 그러니까 질량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질량이랑 비례하는 거잖아.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질량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비가 지금 6.4 대 0.4 대 8.8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가 몰수가 동일하다는 걸 이 문장을 보고 알았어. 그러면은 몰질량의 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64대 4대 88이라는 거잖아. 왜? 질량비가 몰질량의 비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몰수가 동일하다는 걸 얘를 보고 알았잖아. 그치? 얘를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어. 기체 나오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기체형 모두 같아. 얘는 지금 첫 번째 문장 보고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니까. 원자량은 x가 z의 3분의 4배다. 그럼 한번 구해볼까? 원자량을 구해보면은 정확한 원자량은 아니지만 비율만 대충 구해봤을 때 지금 x2가 지금 비율을 이렇게 썼으니까 선생님이 뭐 x2를 30이라고 해보자. x2가 64인 거니까 x는 30이지. 그치? 그다음 y2가 4라고 했으니까 y는 2라고 해보자. 그럼 zx2가 88이라고 했으면은 x가 30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x2면은 64인 거잖아. 그럼 88에서 64를 빼게 되면은 24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원자량은 아니고 원자량의 비율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어제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몇 배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x가 z의 3분의 4배다. 3분의 4배다. 그럼 24에다가 3분의 4를 넣어. 3분의 4를 하면은 30이 맞네. 분자량의 비를 구함으로써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왜? x2랑 y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용기에 들어있는 ZY4의 질량은 2.8g이다. 얘는 주의해야 되는 게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용기에 들어있느냐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원자량은 그냥 비율을 구한 거고, 비율. 실제 x가 1몰에 32g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실제 질량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로 구해줬을 때는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율을 할 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한 거잖아. 그치?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실제 질량으로 바꾸려면은 여기에다가 다시 10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자량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ZY4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Z 같은 경우에는 2.4에 해당하는 거고 Y 같은 경우에는 0.2인 건데 4개 있는 거니까 0.2 곱하기 4가 되겠지? 그걸 더해주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얘 0.8인 거니까 3.2가 되는 거고 3.2g이 되는 거고 얘가 틀린 거죠. 그치? 다시 55번 봤을 때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라고 했으면은 몰수 동일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질량밖에 없어. 그래서 질량식을 써봤더니 몰수 곱하기 몰질량이야. 근데 몰수는 동일한 거니까 결국엔 질량이랑 몰질량이랑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분자량이 나오는 거니까 원자량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부터 시작해서 풀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야. 흐름을 내가 어느 조건에서 뭐를 알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57번 해볼래? 57번. 잘 모르겠어도 일단은 무조건 시도는 해봐야 돼. 그래야지 수업에서 최대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 보는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지. 시간이 없다. 지금 피스톤이 고정된 실린더라고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체가 나왔을 때는 피스톤이 가끔 나오는데 피스톤이 원래 처음에는 고정 장치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은 처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지금 얘를 봤지. 얘를 본 다음에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최대한 그림에다 표시를 해줘야 돼. 나는 고정 장치를 풀었대. 그럼 피스톤이 처음에는 고정장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피스톤을 풀었어. 그럼 피스톤 푼 상태에서는 뭐를 알려주는 조건인 거야? 교훈아, 피스톤에서는 뭐를 알려주는 거지? 그치. 여기 서로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는 얘네 두 개 압력이 동일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압력이 동일.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피스톤이라고 하는 장치가 의미하는 게 그 피스톤을 경계로 해서 양쪽에 압력이 동일하다는 거야. 압력이 동일. 그 압력이 동일해. 그럼 피스톤 풀었어. 그 원래 여기 2Wg만큼 있고 B는 Wg만큼 있었어. 그럼 재현아, 피스톤 풀었어. 그럼 여기 몇 그램 있어? 지현아, 여기 몇 그램 있어? 그냥 2Wg 있는 거잖아. 피스톤 풀었는데 질량이 바뀌어? 아니잖아. 얘는 압력이 동일한 거니까 압력만 맞춰주는 거지 질량의 변화가 왜 있어? 그럼 피스톤만 풀어야 돼. 그 다음에 기억에서 분자량 물어봤네. 다시.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피스톤으로 돼서 여기 부피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는데 기억에서 분자량 물어봤네. 나오면 여기 뭐 구해야 될 것 같아? 제발 말해줘. 지금 부피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는데 기억에서 분자량 물어봤어. 그럼 뭐 구해야 돼? 지금 뭐 구해야 돼? 밀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밀도. 지금 부피랑 질량 나와 있는데 이거 밀도 안 구하면 이거는 좀 그런 거잖아. 부피랑 질량 나와 있어 대부분 밀도 물어봐. 근데 밀도를 여기 밀도는 A가 B의 2배다. 그럼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왜? 분자량이 밀도랑 비례하는 거니까. 그럼 밀도를 구해보면 밀도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지금 2분의 2W인 거고 얘는 4분의 W인 거니까 그럼 4대 1이네. 밀도가 4대 1이네. 밀도가 4대 1이라는 건 분자량이 4대 1이라는 거잖아. 4배는 4배. 나에서 분자수비가 A 대 B가 1대 1이야. 그럼 니은은 분자수비는 뭐 물어보는 거야? 기체에서? 은성아, 아까 그 기체에서 분자수비 뭐랑 비교했지? 몰수가 뭐랑 비교했어? 기체에서? 기체에서 몰수가 뭐랑 비례한다 했지? 나와 있잖아? 온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 나에선 지금 두 개 압력이 동일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때는 몰수가 뭐랑 비례한다 했어? 부피랑 비례한다 했잖아. 부피.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했었지 얘가? 아보가드로 법칙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엔 부피랑 비례하는 거니까 지금 부피가 2대1인 아니 2대4네 그럼 1대2 맞잖아 그렇지?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지? 밀도 비례 물어봤는데? 그럼 기억이랑 똑같은 거 물어보네 그럼 4대1이잖아 그렇지. 밀도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랑 비례하는 건데 여기서 어차피 밀도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얘들아 문제는 꼭 풀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앞에 개념을 선생님이 간단하게는 설명하지만은 뭐 법칙이라던가 우리 아까 했던 그 세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복습을 해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g당 뭐라던가 아니면 뭐 변하는 거 원자량 기준에 변했을 때 변하는 거 아니면 밀도가 분자량이랑 비례한다던가 그렇게 실제 문제에서 쓰이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이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는 꼭 그런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와야 된다는 거고 문제도 꼭 풀어야 된다는 거고 선생님 다 할 수 없으니까는 그 만약 모르는 안 푼 문제 중에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보내주면은 선생님 찍어서 줄 테니까는 알려주고서 우리 기출픽은 그 21쪽에 95번까지 표현을 골라보도록 할게. 21쪽에 95번. 아, 27쪽. 줄픽이요. 완자에서는 뭐 안푼 문제 있으면은 풀어보고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수특도 해야죠.